확률과 통계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해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가짓수를 세는 건데요.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고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1이 나오거나 3,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동전 하나를 던질 때는 앞 또는 뒤,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던진다면 얘기는 간단하겠지만 실제 문제는 더 복잡하겠죠. 두 개의 일이 같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둘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한다거나 이럴 때 경우의 수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더할 때와 곱할 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사위 또는 동전을 던진다고 할게요. 이것은 둘 다 던지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던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 동전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모두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따로따로 생각했던 6가지와 2가지를 합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주사위와 동전을 한꺼번에 던진다고 했을 때 경우를 다 적어보면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동전에서는 앞이 나오고 주사위에선 2가 나오고 동전에서 앞이 나오고 쭉 적어볼게요. 또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동전에서 뒤가 나올 수 있겠죠? 경우를 모두 세보면 4, 5, 6, 7, 8, 9, 10, 11, 12 모두 12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했던 주사위의 6가지와 동전의 2가지를 곱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예와 같이 또는 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또는과 비슷한 말인 이거나 거나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더해 주시고, 두 번째 예와 같이 그리고 이 주사위와 동전을 함께 던졌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 경우는 주사위를 던지고 동전을 던지는 연속적인 일에도 해당이 돼요. 이럴 때는 두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더할 때와 곱할 때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열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은 줄서기인데요. 여기 4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4명이 줄을 선다고 했을 때 제일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A나 B, C나 D 4명 중에 1명이 오겠죠?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여기서 4명 중에 1명이 오니까 경우의 수는 1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가짓수를 세주세요. 그리고 이미 앞에 1명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정할 때는 이 1명을 제외한
3명이 올 수가 있고 3명 중에 1명이 올 수가 있고요. 이 두 자리가 결정이 되면 세 번째 자리를 정할 때는 줄을 서지 않은 나머지 2명 중에 1명이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 마지막으로는 1명만 남아있겠죠? 그러면 4, 3, 2, 1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4명이 모두 줄을 서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해서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자연수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빠짐없이 자연수를 곱해줄 때 우리는 4 느낌표 표시를 해주고 읽을 때는 4 팩토리얼이라고 읽었어요. 지금 4 팩토리얼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줄을 선다. 5명이 줄을 선다고 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 C, D 5명 중에 1명이 오기 때문에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셋, 둘, 하나. 그리고 모두 줄을 서기 때문에 곱해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5부터 1까지 모두 빠짐없이 곱해주고 있기 때문에 5 느낌표 5 팩토리얼 해주시고 계산하면은 120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수와 줄의 수가 항상 같은가? 그것은 아니고 5명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3명만 뽑아서 줄을 선다고 하면 처음에는 올 수 있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 그 다음 4명 중에 1명, 그 다음 3명 중에 1명이겠죠? 그러면 5, 4, 3. 이 경우에는 1까지 곱하지 않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쓰지 않고요. 그냥 계산하면 60가지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A, B, C, D 4명이 있다고 했을 때 4명이서 2줄을 선다고 하면 처음에 올 수 있는 제일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에 1명이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 12가지입니다. 이렇게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을 서는 경우에 우리가 수녀를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를 4명 중에 2명, 4P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걸 다시 써보면 4 곱하기 3, 12예요. 그러면 바로 위에서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서는 경우는 5P 3이 되고 그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아까 5명 중에서 5이 모두 줄을 서는 경우는 5P5가 되겠죠? 이것은 5, 4, 3, 1, 5 팩토리얼이 되고요. 4명 중에서 4줄을 서는 경우는 4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P3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줄을 서게 되기 때문에 3줄을 표시하고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것은 7명 중에 1명이라서 경우의 수는 7가지, 그 다음 6가지, 그 다음은 5가지. 7부터 3개의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6P2는 어떨까요? 6명 중에서 2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2줄 표시해주고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6명 중에 1명,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이 되겠죠? 그러면 6부터 2개의 숫자를 써주게 됩니다. 다시 765는 7부터 3개의 숫자, 6 곱하기 5는 6부터 2개의 숫자. 그러면 5P3은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만약 앞과 뒤가 똑같다면
5개의 숫자를 써보면 1까지 곱하게 되니까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7p3이나 6p는 팩토리얼로 바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굳이 나타낸다고 하면 7부터 1까지 모두 써주시고 분모에 필요 없는 4, 3, 2, 1을 한 번 더 써주면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6 곱하기 5 같은 경우도 분자에 1까지 모두 써주고 분모에 필요 없는 4, 3, 2, 1을 써주면 4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팩토리얼로 나타내면은 다 밑에 4팩토리얼이 오나? 그거는 아니고요. 세 번째 예를 보시면 5, 4, 3, 2, 1을 써주고 필요 없는 2개를 쓰게 되기 때문에 아래에 오는 것은요. 5개 중에서 우리가 3개만 필요하고 그 나머지 2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5에서 3을 뺀 그 나머지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 7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도 7개 중에서 3개만 필요하지 나머지 4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4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npr의 경우는 n팩토리얼 써주고 n에서 r개를 뺀 그 나머지의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해주면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가 숫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n팩토리얼로 바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0이 들어가는 0p0 같은 경우 npn이 n팩토리얼이니까 0p0은 0팩토리얼이겠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다. 그러면 0일 것 같지만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 그 상황을 한 가지로 생각해요. 그리고 np0 같은 경우도 n명이 있는데 아무도 줄을 서지 않죠? 그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 상황을 한 가지로 생각해서 0이 들어간 아이들은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P 4 10명이서 4줄을 서기 때문에 10부터 4개의 자연수를 곱해주고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10팩토리얼 그리고 10에서 4를 뺀 6팩토리얼을 분모에 나타내면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어요. CP0 10명 중에 아무도 줄을 서지 않지만 그 줄을 서지 않는 상황을 한 가지로 봅니다. CP10 10명이서 10줄을 설 때는 10부터 1까지 곱하게 되므로 바로 10팩토리얼이에요. 여기까지 경우의 수와 순열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